그럼 결산 준비를 이제 실무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결산 준비라는 게 사실 이제 2021년도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근데 농사를 어떻게 짓냐. 씨 뿌리고, 물 주고, 이제 고구마를 캐야 돼요, 저희가. 고구마 어떻게 캐냐. 일단 준비 절차가 필요하겠죠. 준비 절차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청 자료를 막 받아야 돼요. 처음에 준비해서 요청 자료 막 받고 저희가 이제 사전 작업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결산 준비를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캐내는 게 이제 고구마를 얻는 건데 결산 프로세스 두 번째 준비하신 다음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손익계정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결산을 처리를 하시는지 뭐 계정 과목별로 결산 처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뭐 외부 용역비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쫙 훑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준비 절차를 보시면요. 이제 자료를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전 연도에 결산을 내용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자료를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보실 게 회계기간. 회계기간은 신규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뭐 12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쳐요. 월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신규 법인은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또 법인세 기간이 이게 9월 법인인 게 있고 12월 법인인 게 있어요. 그래서 9월 법인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신고하시는 거고 12월 법인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신고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놓치지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명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료를 아예 요청을 하실 때 주주명부랑 법인 등기부 등본이랑 이런 정관 이거 3개는 무조건 다 받으세요. 경리팀에서 이런 걸 다 받으셔서 내부 관리를 해 놓으셔야지 정관 같은 경우도 꼭 받으셔야 되는 게 정관상에 이제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퇴직금 나갈 때 이제 퇴직금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원퇴직금 규정이 정관상 이제 있어야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가지고서 내부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통장 제일 중요하죠. 이제 통장은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성실법인 아닌 이상이야 통장은 저희가 올리지 않죠. 근데 내부에서 관리상으로 하시지만은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성실법인만 올리게 되고 법인은 다 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해지하시고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하는 통장 같은 경우는 꼭 체크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런 거 체크하시고요. 이자 수익 이제 통장에 이자 수익이 들어오시잖아요. 통장에 이자 수익 들어오시면은 한 7,000원, 8,000원 들어오시면 이제 이자 원천징수 용수를 껴보셔야 돼요. 이제 왜냐면 14% 정도가 되는데 이제 소액부징수라고 있어서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하면은 이제 징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7,000원 이렇게 이자 수익이 빠져나간 경우는 은행에서 이자를 자기들이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준 거니까 소액부징수에 걸리지 않는 금액인지 아닌지가 그거 금액을 보고서 들어온 금액을 보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감이에요. 하지만 저희 경리팀은 감이 좋으시니까 다 체크하시겠죠. 이런 거는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는 그 금융회사 은행에 다 들어가서 다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은행 들어가서 다 금융을 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제 외상대 잔액 같은 경우는 회사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외상대 잔액은 어차피 저희가 경리팀이시기 때문에 회사 내부 관리하시는 것처럼 다 꼼꼼하게 관리를 하실 텐데 일반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나뉘거든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외상대가 엄청 많은 경우, 거래처가 되게 많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경우, 쇼핑몰 같은 곳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이거 다 맞춰야 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일단 한번 통장을 싹 맞추고 피드백 받고 또 맞추고 이런 경우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상대가 엄청 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개수는 적은 경우. 그런 경우는 다 대표님들이 아시거든요. 달라고 하시면 다 줘요. 그런 경우 자기들 내부 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가면서 이제 외상대 잔액 상세 내역서 봤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받으신 거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뭐 카드로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뭐 통장으로 받으셨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급 기일은 언제세요? 이 정도는 사실 내부에서 체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관리하실 때도 지급 방식하고 지급 기일 같은 정도는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담아서 내부 관리하시면은 훨씬 효율성 있게 더 빠르게 기장하실 수 있겠죠. 또 차입금. 이제 그 다음 게 차입금인데
차입금은 부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부채는요 절대 누락하시면 안 돼요. 재무상태표의 부채는 절대 누락하시면 안 되고, 손익계산서의 매출은 절대 누락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왜냐면은 부채 누락하시면요 저희가 분식회계한 거예요. 분식회계한 거라서 재무상태표가 되게 좋게 보여서 그걸로 이제 부채를 낼 수 있거든요. 이제 은행을 가서 내가 그걸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분식회계한 자료로. 그러니까 큰일 나요. 이제 그게 큰일 나는 거고, 그리고 또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을 누락하시게 되면은 그건 세무서에서 큰일 나요. 예. 부가세 누락, 이제 법인세, 소득세 이런 다 연결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외감 대상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재고 내역서, 이제 외감 그 회계사분들이 다 주시는 내역서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은 그 내부의 창고 그 내역 다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험은 이제 자동차 보험들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그냥 단기에 다 비용 처리되는데 당연히 성급 비용 잡으셔야 되겠죠. 이제 기간 안분하셔가지고 일할 계산되거든요. 기간 안분하셔서 성급 비용 잡으시고, 근데 보통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단기 비용 처리해버려요. 네. 보통 단기 비용 처리해버리고,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큰 회사들은 다 이거 일할로 안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자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해지 환급금이라고 있어요. 근데 대표자 보험에서 해지 환급금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에 체크를 안 하시면은 이 환급금 자체는 저희가 비용 처리가 되면 안 돼요. 다 자산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환급금은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단기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그걸 돈을 해지를 해서 돌려받게 됐을 때 이전에 비용 처리된 거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비익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은 수익하고 비용이 대응이 안 되잖아요, 회계상.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환급금 있는지 없는지는 잘 체크하셔서 나눠서 기장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타 공과금 내역서, 공과금 내역서 중에 좀 체크하실 거는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장애인 고용 부당금 이런 거 있으신지. 근데 그런 거는 100명 이상 이런 거 되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기타 증빙 같은 경우에 이제 가산세 나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가산세 나오시는 경우는 가산세분하고 아니신 거 다 분류해가지고 기장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저희가 다 송금 불산입되거나 이런 부분 다 체크해서 기장하기 때문에, 다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 등기할 때 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증자된 거, 중간에 증자되거나, 그리고 주주 명부 바뀐 거, 그리고 이제 배당된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주주 명부 바뀐 거나 이제 증자된 거나 이런 거 체크 안 하시고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잘못 넘기시면은 하나 체크하실 때만, 하나 틀리실 때마다 500만 원이에요. 이거는 과태료 500만 원이 하나 틀리실 때마다. 여러 개 틀리시면 그 각각 별로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주식 변동 상환 명세서 들어가실 때 막판에 진짜 이게 저희가 제일 조심하는 부분이거든요, 법인세 할 때. 그래서 주주 변동, 그리고 이제 증자 이런 내용 꼭 체크하셔야 되고, 주주 중에도 이제 지배주주냐, 그리고 이제 주주들에 관한 관계가 어떠냐, 이 정도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할 때 이제 해외 통장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데, 해외 계좌 있는데 5억 이상 계좌 있으신 분들은 6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신고 안 하시면 이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사 내부에서 신고하셔가지고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있는 것들도 다 체크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6월 말까지니까 잊지 마시고요.